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이렇게 많은 걸 혼자 별일아니야, 익숙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당황스러워요. 뭐가 당황스럽다는 거니?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3세 윤정의 씨입니다. 30년째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두 아들과 한 딸을 키워낸 어머니죠. 올해 추석도 어김없이 2주 전부터 준비가 시작됐어요. 정희 씨는 냉장고 앞에서 재료 목록을 적고 있었습니다. 갈비 3kg, 생선 2마리, 각종 나물 재료들. 적다 보니 한숨이 나왔어요. 20명이 넘는 가족들 몫이니까요. 시장에 나가서 장을 보며 정희 씨는 무거운 짐에 허리가 아팠어요. 예전 같지 않은 체력이었죠. 집에 돌아와 냉장고를 정리하다가 며느리들을 떠올렸습니다. 첫째 며느리 혜진이는 직장맘이라 늘 바쁘다고 하고, 둘째 며느리 선영이는 아이들 핑계로 빠지려 하고, 딸 미나는 시집살이가 힘들다며 친정에서마저 쉬고 싶어 했어요. 정희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국 혼자 하게 되는 거네. 추석 일주일 전, 정희 씨는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가장 먼저 콩나물을 삶기 시작했습니다. 뚜껑을 덮고 끓이면서 문득 외로움이 몰려왔어요. 이 많은 일을 혼자 다 해야 한다니. 도라지를 손질하며 손가락이 아팠어요. 가느다란 도라지를 하나하나 찢는 일. 예전에는 며느리들이 도와줬는데 이제는 물어보지도 않게 됐어요. 어차피 안 도와줄 걸 뻔히 아니까. 고사리를 삶으면서 정희 씨는 지난 추석들을 떠올렸습니다. 혜진이가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열심히 도우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손길이 줄어들었죠. 선영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엔 서툴지만 배우려고 했는데 이제는 아예 부엌에 오지 않아요. 오후가 되자 전을 부치기 시작했어요. 동그랑땡부터 만들었습니다. 다진 고기에 두부를 넣고 양파와 당근을 다져 넣었어요. 100개가 넘게 빚어야 했어요. 손목이 아프기 시작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동태전도 부쳐야 하고 두부전, 호박전도 만들어야 했어요. 하나하나 기름에 지져내며 정희 씨는 지쳐갔어요. 저녁 무렵 혜진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내일 몇 시에 가면 될까요? 오라고 했던 시간 그대로 와. 네, 알겠어요. 혜진이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왜 이렇게 차갑지? 뭔가 기분이 안 좋으신가? 하지만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바쁘니까 나중에 보고 이야기하지. 전화를 끄는 정희 씨는 또다시 전 부치기를 계속했어요.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참아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선영이도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아이가 좀 아픈 것 같아서 늦을 수도 있어요. 또 핑계구나. 정희 씨는 속으로 생각했지만 그래, 천천히 와라고 답했어요. 선영이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아이는 멀쩡했어요. 그냥 가기 싫었던 거죠. 시댁에 가면 또 눈치 봐야 하고 이것저것 시킬 텐데. 정희 씨는 나물을 무치기 시작했어요. 콩나물은 간장과 참기름으로, 도라지는 고춧가루와 마늘로, 고사리는 간장에 졸였어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누가 알아주기나 할까. 밤늦게까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정희 씨는 소파에 앉았어요. 온몸이 쑤시고 아팠어요. 내일이면 가족들이 모두 와서 함께 차례를 지낼 텐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 다음 날 오전 첫째 아들 가족이 도착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혜진이는 간단히 인사하고 거실로 들어갔어요. 아이들은 시끄럽게 뛰어다녔고 혜진이는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정희 씨는 차례상을 차리며 혜진이가 도와주길 기대했어요. 하지만 혜진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혜진이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다 준비하시는데 내가 끼어들면 오히려 방해되겠지. 하지만 정희 씨에게는 무관심으로만 보였어요. 둘째 아들 가족도 도착했어요. 선영이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바로 아이 돌보기에 바빴어요. 엄마 기저귀 어디 있어요? 아이가 짜증내는데 어떻게 해요? 선영이는 계속 아이 핑계만 댔어요. 정희 씨는 무거운 갈비찜을 혼자 옮기다가 허리를 삐끗했어요. 앗.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며느리들은 각자 할 일에만 신경 쓰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딸 미나가 왔어요. 엄마 미안해 늦었어. 괜찮아. 이제 왔으니까 됐어. 미나는 엄마를 보더니 말했어요. 엄마 얼굴이 안 좋아 보여. 많이 힘들었지? 응, 좀 피곤해. 그럼 내가 도와줄까? 아니야. 이제 다 끝났어. 미나는 속으로 안타까웠어요.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며느리들은 뭐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직접 나서기는 어려웠어요. 며느리들과의 관계도 생각해야 했으니까. 드디어 차례상이 완성됐어요. 온 가족이 모여 차례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정혜 씨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차례를 마치고 모두 둘러앉아 식사했어요. 아이들이 음식을 흘리고 어른들은 수다에 빠져 있었어요. 혜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역시 어머니 손맛은 최고예요. 선영이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저는 이런 거 잘 못해서. 다행히 어머니가 잘하셨네요. 정희 씨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칭찬이라기보다는 책임 떠넘기기처럼 들렸거든요. 미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내년에는 우리가 좀 도와줄까? 괜찮아. 엄마가 할게. 정희 씨는 거절했지만 속으로는 서러웠어요. 왜 이제야 그런 말을 하는 거지?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해야 했어요. 미나가 나서려고 했지만 혜진이가 먼저 말했어요. 어머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하지만 정희 씨는 거절했어요. 괜찮아. 내가 할게. 사실은 혜진이의 설거지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대충대충 하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혜진이는 속으로 서운했어요. 도우려고 했는데 왜 거절하시지? 어머니가 완벽주의라서 그런가. 그 후로 가족들은 거실에서 담소를 나누었어요. 하지만 정희 씨만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를 했어요. 정희 씨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가족들이 편하게 쉬게 해주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 저녁이 되자 가족들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혜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음식 좀 싸갈게요.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져가라.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혜진이는 큰 용기에 갈비찜을 담았어요. 그리고 동그랑땡도 한 접시, 나물도 여러 가지 담았어요. 선영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도 좀 가져가도 될까요? 그래, 가져가. 선영이도 음식을 한가득 담았어요. 정희 씨는 지켜보며 씁쓸했어요. 이렇게 가져가면 내일 친정 어머니께 드릴 게 없잖아. 하지만 막을 수는 없었어요. 가족인데 뭐라고 하겠어요. 미나도 음식을 좀 담으려다가 엄마 얼굴을 보고 멈췄어요. 뭔가 서운해 보이셨거든요.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가져가. 미나는 조금만 담았어요. 모든 가족이 돌아간 후 정희 씨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음식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어요. 정희 씨는 의자에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어요. 그때 미나가 다시 들어왔어요. 엄마 핸드폰 두고 갔어.
아, 그래. 미나는 엄마의 표정을 보더니 앉았어요. 엄마 괜찮아. 괜찮다고 했잖아. 엄마 힘들지? 미나의 말에 정희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좀 힘들긴 해. 미나가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더 도와드릴걸?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미나는 속으로 복잡했어요. 며느리들이 너무한 것 같지만 그렇다고 면박을 줄 수도 없고 엄마 내년에는 정말 우리가 다 도와줄게. 정희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됐어. 정말요, 엄마. 정희 씨는 미나를 바라봤어요. 딸의 마음은 고마웠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미나도 시집살이 하느라 바쁘고 며느리들도 각자 사정이 있겠지. 하지만 매년 이렇게 혼자 준비하는 게 점점 버거워지고 있었어요. 미나가 돌아간 후 정희 씨는 혼자 남은 설거지를 했어요. 접시들을 닦으며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었어요. 가족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 그날 밤 정희 씨는 잠들지 못했어요.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혜진이와 선영이의 태도, 당연하다는 듯이 받기만 하는 모습, 도움을 주려는 기색도 없이 미나는 그나마 미안해했지만 결국 실질적인 도움은 없었어요. 정희 씨는 결심했어요. 내년에는 달라져야겠다고. 다음 날 아침 정희 씨는 식당에 일찍 나갔어요. 혼자 있고 싶어서였어요. 그런데 첫째 며느리 혜진이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웬일이니? 혜진이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냥 인사드리러 왔어요. 정희 씨는 차갑게 바라봤어요. 그래. 혜진이는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어머니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어머니, 혹시 어제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정희 씨는 잠깐 멈췄어요. 드디어 물어보는구나.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겠니? 혜진이는 당황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정희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됐어. 어머니 정말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혜진이는 간절하게 물었어요. 하지만 정희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혜진이는 서운해하며 돌아갔어요. 어머니가 왜 저런지 모르겠다고 남편에게 푸념했어요. 며칠 후 선영이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정희 씨의 차가운 태도에 당황스러워했어요. 두 며느리는 서로 통화했어요. 어머니가 왜 저러시는 걸까? 우리가 뭘 잘못했지? 하지만 답을 찾지 못했어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시어머니가 예민해졌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사이 정희 씨의 마음은 점점 굳어져 가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정희 씨와 며느리들 사이의 어색함은 계속됐어요. 혜진이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요즘 이상해. 뭔가 불만이 있으신 것 같아. 남편은 대충 대답했어요. 엄마 성격 원래 그래? 신경 쓰지 마. 혜진이는 답답했어요. 분명 뭔가 잘못된 건데. 남편은 관심도 없고 선영이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왜 그러시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던 중 김장철이 다가왔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정희 씨는 며느리들 목까지 다 담궜는데 올해는 달랐어요. 정희 씨는 자신과 남편 몫만 준비했어요. 혜진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김장은 언제 하세요? 저희도 도와드릴게요. 정희 씨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올해는 안 해. 각자 알아서 해. 혜진이는 당황했어요. 네, 알겠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섭섭했어요. 작년까지는 해주셨는데 갑자기 왜 이러시지? 선영이도 같은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김장철인데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죠? 너희가 알아서 해. 정희 씨의 목소리는 냉담했어요. 선영이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김치를 어떻게 담그는지도 모르는데 며느리들은 서로 통화했어요. 언니 어머니가 정말 이상해요. 김장도 안 해주신대요. 나도 그 얘기 들었어.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하지만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어요. 겨울이 오고 있었어요. 정희 씨는 식당 일에만 몰두했어요. 가족들과의 연락도 뜸해졌죠. 그러던 어느 날 미나가 찾아왔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응, 미나야 왔구나. 미나는 엄마의 표정을 살폈어요. 여전히 어둡고 지쳐 보였어요. 엄마 혹시 언니들이랑 무슨 일 있어요? 별일 없어. 미나는 눈치챘어요. 분명 뭔가 있구나. 엄마 솔직히 말해봐요. 무슨 일인지 알아야 도와드리죠. 정희 씨는 잠깐 망설였어요. 그러다가 입을 열었어요. 너희 언니들이 너무해. 미나는 귀를 기울였어요. 추석 때 그렇게 고생해서 음식 만들었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받기만 하더라. 미나는 속으로 인정했어요. 엄마 말이 맞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안 해주기로 했어. 김장도 안 했고 앞으로도 안 할 거야. 미나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엄마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언니들도 나름대로 바쁘긴 하잖아요. 엄마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 멀어지면 안 되지 않아요. 정희 씨는 딸을 바라봤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내가 일방적으로 희생해야 하는 거니. 미나는 할 말이 없었어요. 엄마 말도 일리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 가면 가족이 완전히 갈라질 것 같았어요. 엄마 제가 언니들이랑 얘기해볼까요? 아니야, 소용없어. 정희 씨는 단호했어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거든요. 미나는 어쩔 수 없이 돌아갔어요.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며칠 후 미나는 혜진이에게 전화했어요. 언니 시간 있을 때 만날 수 있어요. 무슨 일이야? 엄마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요. 혜진이와 선영이가 모였어요. 미나가 엄마의 마음을 전했어요. 엄마가 추석 때 많이 서운하셨대요. 우리가 도움을 안 줘서. 혜진이는 어이없어 했어요. 도움을 안 줬다니. 나는 설거지 하겠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거절하셨잖아. 선영이도 거들었어요. 맞아. 나도 뭔가 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다 혼자 하시더라고. 미나는 한숨을 쉬었어요. 언니들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구나. 하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정말 외로우셨을 거야. 그래도 우리도 서운해. 도우려고 했는데 거절당했잖아. 혜진이의 말에 선영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가 완벽주의셔서 우리가 하면 마음에 안 드시잖아. 미나는 답답했어요. 서로 다른 입장에서 오해가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먼저 사과하는 게 어때요? 뭘 사과해.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혜진이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신들도 억울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선영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가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사과해야 해? 미나는 실망했어요. 언니들의 태도를 보니 엄마가 왜 화났는지 알 것 같았어요. 결국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모임은 끝났어요. 그 후로 더욱 시간이 흘렀어요. 설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정희 씨는 이번에도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떡국용 떡만 조금 샀을 뿐이었어요. 며느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설날인데 시댁에 안 갈 수도 없고 혜진이가 용기를 내어 전화했어요. 어머니, 설날에는 어떻게 하죠? 와도 되고 안 와도 돼. 정희 씨의 대답은 무덤덤했어요. 혜진이는 당황했어요. 그럼 음식은 어떻게 하죠? 각자 알아서 해. 전화가 끊어졌어요. 혜진이는 남편에게 하소연했어요. 여보, 이제 어떻게 해?
어머니가 완전히 삐치셨어. 남편도 난처했어요. 엄마한테 가서 이야기해 볼게. 아들이 정혜 씨를 찾아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혜진이가 많이 속상해해요. 정혜 씨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내 아내가 뭘 잘못했는지 아니. 아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엄마가 말씀해 주세요. 정희 씨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정말 모르는구나. 엄마 그냥 이야기해 주세요. 싸우지 말고. 정희 씨는 아들에게 설명했어요. 추석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혼자 다 준비하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들은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래도 엄마가 잘하시니까. 우리가 끼어들면 방해될까봐. 정희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엄마 앞으로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정희 씨는 단호했어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은 상태였거든요. 아들은 어쩔 수 없이 돌아갔어요. 설날이 되었어요. 정희 씨는 혼자 간단한 차례상을 차렸어요. 떡국과 몇 가지 남을 뿐이었어요. 혜진이와 선영이는 각자 집에서 급하게 음식을 준비했어요. 익숙하지 않아서 엉망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오후에 가족들이 모였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어요.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혜진이가 인사했지만 정혜 씨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너희들도 복 많이 받아. 음식은 정말 별로 없었어요. 가족들은 어색하게 앉아 있었어요. 아이들이 물어봤어요. 할머니, 떡국만 있어요. 다른 음식은 어디 있어요? 정희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혜진이가 당황하며 아이를 달랬어요. 짧은 시간 안에 가족들은 돌아갔어요. 예년과는 완전히 다른 설날이었어요. 정희 씨는 혼자 남아 정리를 했어요. 마음이 허전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며칠 후 미나가 또 찾아왔어요. 엄마 이렇게 계속 갈 거예요.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겠어. 미나는 안타까웠어요. 엄마도 외로우실 텐데 가족이 이렇게 멀어져도 되나요? 정희 씨는 딸을 바라봤어요. 미나야, 엄마도 사람이야. 무조건 참고만 살 수는 없어. 미나는 할 말이 없었어요. 엄마 마음도 이해가 되고 언니들 입장도 이해가 됐거든요. 하지만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 후로도 시간은 계속 흘렀어요. 정희 씨와 며느리들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어요. 가끔 마주치면 어색하게 인사만 할 뿐 예전 같은 정은 없었어요. 며느리들도 나름대로 상처였어요. 자신들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혜진이는 친구들에게 하소연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상해지셨어.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도 안 알려주시고 친구들은 위로해줬어요. 요즘 시어머니들이 다 그래. 예전처럼 참지 않으시더라고. 선영이도 비슷한 위로를 받았어요.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어요. 정혜 씨도 외로웠어요. 가족들과 멀어진 게 서운했지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자존심도 있었고 또다시 이용당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여름이 되어 미나의 생일이 왔어요. 정희 씨는 딸을 위해 미역국을 끓였어요. 미나가 가족들을 초대했어요. 언니들도 와서 함께 저녁 먹어요. 어색한 자리였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모였어요. 하지만 대화는 겉돌았어요. 서로 눈치만 보며 어색해했어요. 아이들만 모르고 즐거워했어요. 할머니, 맛있어요. 응, 많이 먹어. 정희 씨는 손자들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이들은 죄가 없는데 식사가 끝나고 혜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실 거예요? 정희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선영이도 거들었어요. 저희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희 씨는 믿지 않았어요.
말로만 반성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미나가 중재하려고 했어요. 다들 조금씩 양보하면 안 될까요? 하지만 아무도 먼저 나서지 않았어요. 각자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거든요. 결국 그날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가을이 오고 또 추석이 다가왔어요. 3년째 되는 해였어요. 정희 씨는 이번에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며느리들도 각자 알아서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어색한 추석이었어요. 가족들은 의무적으로 모였다가 빨리 헤어졌어요. 정희 씨는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이게 내가 원했던 결과일까? 자유로워졌지만 외로웠어요. 가족의 따뜻함도 그리웠어요.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서로의 상처도 깊어졌거든요. 며느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어머니와의 관계 회복을 원했지만 먼저 다가가기는 어려웠어요. 자존심도 있었고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가족들은 각자의 길을 걸었어요. 같은 하늘 아래 살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져 갔어요. 정희 씨는 가끔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린 건 아닐까?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관계는 한번 틀어지면 회복하기 어렵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겨울이 또 왔어요. 정희 씨는 혼자 김장을 했어요. 예전보다 훨씬 적은 양이었지만 그래도 해야 할 일이었어요. 며느리들은 각자 김치를 사 먹었어요. 엄마가 담근 김치 맛이 그리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제는 서로에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실망하지 않으려면 기대하지 않는 게 나았거든요. 하지만 가끔은 그리웠어요. 예전에 시끄럽고 따뜻했던 명절들이 정희 씨도 며느리들도 모두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먼저 말하지 못했어요.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고 상처도 깊어졌거든요. 그렇게 이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갈지, 누가 먼저 마음을 열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지만 마음은 각자 다른 곳을 향해 있어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모든 갈등이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상처만 남은 채 각자의 길을 걸어가야 해요. 정희 씨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며느리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해요. 가족이란 무엇인지, 사랑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때로는 혼자 걸어가는 것도 용기라는 걸 말이에요.